내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이 왔냐 이 주최 측에 물어봤더니 국가 안보, 국가 위기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지난 1, 2, 3월 달에 탄핵 정국 속에서 많은 이제 탄핵 반대 주장 청년들이 지금 낙심해 있을 거니까 내가 큰 그릇을 만들 테니까 다 여기 담아보자. 다 와라. 이제 자유우파들 청년들 뭉치자.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선별을 해가지고요. 질문도 몇 개 좀 드렸거든요. 그래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물어보고 왜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딴 게 아니라 자유우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가치, 보수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청년들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150명 딱 선별해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 수를 위해서 이 30대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방에서 그냥 유튜브만 보고 응원한다고 해서 뭐 상황이 바뀌는 건 없을 것 같고 나만 이런 걸 겪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다 같이 하면은 다 같이 계속 이 일을 이어나가면은 언젠가는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계엄문을 읽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 그리고 이 계엄은 이제 국민에게 보내는 마지막 자신의 메시지다라는 걸 듣고 너무 큰 죄책감이 오더라고요. 내가 왜 침묵했지? 나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 그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렇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뜻을 침묵하지 않아야겠다 하고 느낀 것 같아요.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 이렇게 제1기 리더십 캠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미동맹이 없어지면은 공기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데 요 파란색은 곧 빨간색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이 국제정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보세요. 저기 어떻게 좀 조그만 파란색이 버티겠어. 이거를 국제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빨간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파란색 여기 있는 나라가 이 나라를 80년 동안 지켜주었다. 그게 한미동맹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국제정치학으로 말하면은 저 빨간색은 다 합친 것보다도 힘이 더 센 미국, 한미동맹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나가면은 너는 대단히 기뻐할 거다 얘기하니까 김정은이가 채석을 딱 치면서 껄껄 웃으면서 그 중국놈들 말 믿지 마십시오. 주한미군이 나가면은 중국은 북한을 티베트처럼 만들 겁니다. 그냥 들어서 우리 먹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군이 있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군 내보낸다고 그런 사람들 북한이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을 원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 하나의 이념으로 뭉칠 수 있으려면 어떤 게 좋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깨어난 거예요. 이거 그 나라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릇은 깨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안 거야. 우리 때는 모르고 한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서 한 거고, 지금 젊은이들은 자유가 뭔지를 스스로 알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순수하고 참 열심히 있고 나라 사랑하는데 전략적인 개념이 약해요. 근데 여러분,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은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펀드레이징, 그리고 선전선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에듀케이팅, 선전선동의 기술을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급으로 나눠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10분씩 스피치도 해보고, 그건 설득력이 없다, 뭐 이런 거 다 비판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 잡아 있는 좌파들은 몇십 년 동안 굶고 감옥 가고 라면 먹고 쫓겨다니면서 바닥에서 조직을 해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피터 드루커 이름 들었지요? 피터 드루커가 전략 전술에 대해서 저기를 잘 내렸어요. 전략은 뭐냐? 어디로 가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전략이다. 전술은 뭐냐? 그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비행기로 가느냐? 기차로 가느냐? 이 전술이다. 여러분들이 전략적 사고를 훈련받아야 되고 그 전략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전술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계통 국회의원들 보면은 전술은 투표해가지고 당선되고 전술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을 어떻게 경영하겠다, 통일한국을 어떻게 이루겠다, 이 전략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기멸멸해져가지고 친중 세력, 친북 세력 이런 것들이 나라를 주름 잡아버리면 우리나라는 또 100년 동안 기대해야 돼. 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선전을 당해왔고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 당해왔구나 게 좀 굉장히 동시에 배우면서 가슴이 좀 많이 아팠었는데 선전선동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고 그 대적들이 저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선전선동을 해왔는지 아는 방법은 좋지만 우리가 그 방법을 동일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정치 그런 공학적인 의미로 보면은 제자를 길러가지고 파송하시는 그 과정이 대단히 치밀하고 전략적입니다. 이거 누가 활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간디야. 간디와 링컨이야. 이래서 위대한 사람이 사람. 근데 나쁜 놈이 쓰니까 안 되는 거지. 이해갔습니까? 시민들이 사실상 지금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막 그런 PD 운동이나 NL 운동을 한 사람들을 보면 되게 고양돼 있고 교양돼 있고 또 이런 서민들의 이러한 고양심을 자극하는 이러한 조직력, 장악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보수 진영이 소위 말하는 진보인지도 잘 모르겠는 이상한 것들한테 왜 지금 농락을 당하고 있는가?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수 진영이 머리가 비었기 때문에 좋다, 아이디어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아요. 그냥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 있죠? 보수 진영은 정치를 빼놓고 다 잘했어요. 경제도 잘하고
다들 근데 정치할 줄 몰라. 근데 소위 말하면 소위예요. 진짜 지금 뭐가 아니야? 소위 정부 진영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정치는 잘해. 거기서 진 거예요. 그럼 왜 또 그런 현상이 봤냐? 머리를 뺏겨 있기 때문에. 제가 영민식 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보수 진영이라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공부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할 필요가 없어서. 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나눠지냐면요. 첫 인간관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다고 봐요. 조금 더 좋은 제도가 있을 수 있을지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정책은 장점도 있지만 꼭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없는 정책 없어요. 최소화시키는 걸로. 근데 진보주의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은 퍼펙트하거나 퍼펙터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완벽하거나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되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어요. 근데 보수자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어 애초에. 그 상황이야.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전반적으로 그런 갤러리들에 대한 약간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이게 뭐가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25만 원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물론 다들 친구들은 제가 어떤 이런 성향을 가진 거는 평소에 알고 있지만 그런데 약간 조금 더 뭐랄까요 매워졌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약간 좀 조금만 좀 진정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러한 얘기가 조금 더 활발하게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너무 막 이렇게 불꽃 튀기고 서로 막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사실 진실을 들춰내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같은 청년들이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향후 10년 이후, 20년 이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나를 부닥칠 것인가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크게 민주주의는 두 가지 민주주의로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고 하나는 좌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가장 모든 복부에 있는 게 김정은의 구두, 얘기, 또 김정은이가 뭐라고 한 지시, 이것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 영화를 이거 어떻게 못 보게 할까? 그전까지는 처형하고 총살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다 하니까 이제는 이걸 형사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바닥에 젊은 남녀가 가는데 지금 친한 데이트 중에 여자친구가 야 오빠야 오늘 뭐 우리 어디 가서 뭐 삼겹살 먹을까?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서 보이더니 사법관 경찰이죠. 스톱! 멈춰서세요. 주민등록 좀 봅시다. 만약 주민등록 중에서 진짜 오빠와 동생 간의 관계가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포돼요. 종교미신에 빠지면 다유배기를 갖는다. 저 봉수교회당 안에는 오직 승인된 당들만 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들어가요. 지구와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은꽃 김승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구하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집 과학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는 사람이 없죠. 15년 내로 한반도가 통일될 거다 라는 사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독일은 북한이 두 개 국가로 갈라지자고 하니 15년이다 라는 숫자까지 계산해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저렇게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고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 지금 벌써 한국화가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서부대길 사람들은 지금 15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향후 20년, 10년 후에 북한에 대해서 이제부터 잘 알고 우리 안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바로 통일을 우리는 이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은 저 같은 사람에게를 대단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정치권에서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로 바꾸자, 통일이란 말 쓰지 말자 이런 주장이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이 두 개 국가로 갈라지자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자꾸 통일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데 만약 북한에서 이제 통일의 기회가 왔다. 유사시나 국변사태가 왔다. 할 때 두 개 국가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거쳐시키려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주권적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어집니다. 중국 내가 들어와도 뭐라고 말할 건데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 보십시오.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 이런 풍요로운 국가, 정의로운 국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런 걸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 파이팅! 확실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분들이라서 배울 점도 많고 의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짧은 1박 2일 동안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깨어있는 청년분들을 만났고 앞으로도 이제 이게 끝이 아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뜻을 맞춰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연에서 들었던 것처럼 전략으로 나가야 되고 그걸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20대들이 너무 급급해하지 않고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헤쳐가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